한타 라디오 코리아 12월 28일 목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미국 경제 2023 성적표와 2024 전망을 놓고 당국, 전문가들과 미국민 서민들 사이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의 다수는 당국의 경기지표를 근거로 미국 경제가 올해와 내년 불경기 없이 물가를 잡는 연착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반면 미국민들의 과반 이상은 이미 불경기를 느끼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전미 비즈니스 경제학자협회가 12월에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가 미국 경제가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불경기에 빠질 우려는 낮다고 대답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12월 회의를 마치며 수정 제시한 경기 전망에서 미 경제가 2023년 2.6% 성장해서 2024년에는 1.4% 성장으로 둔화하겠지만 플러스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PCE 물가는 11월에 2.6%까지 내려간 데 이어 2024년 말에는 2.4%까지 더 낮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안에 0.25%포인트씩 3번 모두 0.75%포인트는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미국민들의 과반 이상은 체감 경기로 이미 불경기를 느끼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매스뮤추얼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 성인의 56%는 이미 불경기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새해에는 전국의 22개 주에서 최저시급이 인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조지아주는 내년에도 최저시급을 인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22개 주의 타주는 2024년에 최저임금을 인상할 예정이지만 조지아주를 포함한 남부주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조지아 주법은 최저시급을 5.15달러로 정하고 있으며 연방 최저시급은 7.25달러이기 때문에 연방법에 의거한 7.25달러의 시급이 보장됩니다. 연방이나 주법에 의한 시급 모두 약 13개 주에서 7.25달러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주들은 향후 몇 년 내에 시급을 인상할 예정이 없습니다. 시급을 인상하는 주 중 가장 인상폭이 큰 주는 하와이입니다. 대부분의 주는 인상액이 1달러 미만인데 하와이는 임금을 2달러 인상해 14달러로 책정했으며 2028년에는 18달러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시급 인상 이후 가장 시급이 높은 주는 워싱턴주로 16.28달러, 뉴욕이 16달러, 캘리포니아 16달러, 코네티컷 15.69달러, 뉴저지 15.13달러입니다. 또한 워싱턴 DC는 이미 올해 7월 1일부터 최저시급을 17달러로 인상해 미 전역에서 최저시급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의 달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억만장자 순위에서 10위에 올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버핏은 올해 초만 해도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를 앞서 빌 게이츠를 바짝 추격할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버핏의 블룸버그 억만장자 순위는 10위로 떨어졌습니다. 버크셔 서웨이를 운영하는 버핏의 재산은 올해 100억 달러 이상 증가해 1,2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훨씬 더 크게 올랐습니다. 블룸버그 지수에 따르면 올해 테슬라 기업의 주가는 2배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일론 머스크의 최고 경영자는 재산이 작년 980억 달러에서 올해 2,350억 달러로 증가해 부자 순위 1위를 고수했습니다. 2위는 프랑스 명품 그룹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베르나로 아르노 회장입니다. 아마존의 주가도 83%가 상승해 베이조스의 순자산도 71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베이조스의 올해 부자 순위는 3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56%가 상승해 전 CEO 스티브 발머의 재산이 450억 달러에서 1,300억 달러로 증가했고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의 재산은 310억 달러에서 1,400억 달러로 뛰었습니다. 메타 CEO자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 알파벳 공동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오라클 공동 창업자 레리 앨리슨도 올해 버핏보다 더 큰 재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 버핏의 부자 순위가 떨어진 것은 그의 기부금 때문이기도 합니다. 버핏은 지난 2006년부터 버크셔 서웨이 주식의 절반 이상을 좋은 일에 기부해왔고 올해도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4개의 가족 재단에 약 55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14세 소년이 크리스마스 선물 교환식을 앞두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 지난 24일 누나와 다투다 총으로 살해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플로리다주 피넬라스 카운티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14살인 다마커스 콜리는 지난 24일 어머니와 형, 다르커스, 누나, 아브리엘 볼드윈, 조카들과 함께 쇼핑을 하러 외출했다가 누가 더 많은 선물을 받을지를 두고 형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마커스는 어머니가 형에게 더 많은 선물을 사주자 이에 격분했고 싸움은 할머니 댁에 가서까지 계속됐습니다. 그가 형의 머리에 총격을 겨누면서 쏘겠다고 위협하자 삼촌이 싸움을 말리고자 동생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동생을 따라간 누나 볼드윈은 다마커스를 나무라며 크리스마스니까 그만하라고 말을 했고 화를 참지 못한 다마커스는 볼드윈에게 아기를 쏘겠다고 협박한 데 이어 누나의 가슴에 총을 쐈습니다. 이를 본 형 다르커스 또한 참지 못하고 자신의 권총으로 다마커스의 배를 쐈습니다. 동상에게 총격을 당한 누나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심한 뇌출혈로 숨졌고 형의 총에 맞은 동생은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해졌습니다. 동생은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플로리다 소년사법부 보호소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동생은 1급 살인, 아동학대, 청소년 총기 소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형은 1급 살인 미수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미국에서 젊은 세대의 주류 취향의 변화로 올해 맥주 출하량이 2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조사 업체인 맥주 마켓스터 인사이트는 미국 맥주 출하량이 올해 1월에서 9월 5% 넘게 감소했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취향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젊은 성인들이 나이 든 사람보다 술을 덜 마시고 맥주보다 증류주로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맥주 업체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체중 감량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술, 특히 맥주를 멀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 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2건이 한국 시간 2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대통령실 이도훈 홍보수석이 밝혔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따라 자동 상정된 이들 2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들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불참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 표결에는 야당 의원 180명만이 참여해 전원 찬성했습니다. 이 법안은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중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천한 특검이 김 여사와 가족의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 행사 주체에서 배제됐습니다. 특검이 도입되면 김 여사와 가족의 주가 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되면 바로 국회의장의 특검 임명 요청, 대통령의 특검 후보자 추천 정당 의뢰, 정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헌법 53조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법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법안은 공포되지 않고 다시 국회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배우 고 이성균 씨가 마지막 소환을 앞두고 경찰에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은 취재진 안전을 고려한 조치였다며 궁색한 해명을 했습니다. 인천 경찰 관계자는 한국 시각 28일 청사에서 연 100브리핑에서 지난 23일 마지막 3차 소환을 앞두고 이 씨가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거절한 데에 대해 많은 취재진의 안전을 고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이 씨의 변호인이 3차 조사를 앞두고 경찰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많은 취재진이 올 텐데 갑자기 이 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취재진의 안전사고가 우려됐다고 부연했습니다. 관계자는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지난번 1, 2차 조사 때 왔던 것처럼 출석하도록 요청했고 변호인도 알았다고 답변했으며 이 씨가 경찰서 정문을 통해 현관으로 들어와도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은 등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 측은 이런 해명과 달리 비공개 조사를 거부한 경찰 결정에 수긍하지 않았고 더는 공갈 사건의 피해자 조사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경찰 요청에 따랐습니다. 이 씨 변호인은 조사 하루 전인 지난 22일 이 씨가 유명인이긴 해도 경찰이 이미 2차례나 공개 소환을 했다며 이번에는 비공개로 소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삭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12월 28일 목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